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한뮤식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첫날을 시작으로 해서 전기차에 잡힌 보조금을 철폐하겠다는 말과 함께 테슬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139달러가 되면서 131달러 지지선에 이렇게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파란색의 지지선은 한때 3년이란 기간에 걸쳐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추세선인데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해 보일지 아니면 이 지지선을 뚫고 다시 아래로 내려갈지는 7월 23일 테슬라 실적의 결과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봅니다. 어떤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알아보고자 펀더멘탈과 옵션 현황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펀더멘탈 측면입니다. 해당 자료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매일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숙제 자료 중 한 개인데요. 전부 다 공유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의 자료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50%의 할인이 진행 중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펀더멘탈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지표들은 단연코 재무제표에 있는 부분들로 여기 이렇게 주당 순이익부터 매출액,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 EBITDA, 세금 전이익, 순이익,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까지의 부분들인데요. 이 자료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 테슬라의 분기별 성장률로 약 20명에서 3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낸 성장률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빨간색은 역성장을 의미하고 초록색은 플러스의 성장률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는 여기 2024년 2분기의 실적이기 때문에 2분기를 보고자 합니다. 저는 테슬라를 상으로 꾸준히 트래킹을 해온 만큼 매번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보고자 하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전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보고자 여기 6월 27일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 성장률과 오늘인 7월 21일 기준으로 그들이 전망하는 성장률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당 순이익부터 보겠는데요. 6월 27일을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37% 정도의 역성장이 예상이 되었다면은 24년 2분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3.50%가 예상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매출의 경우는 마이너스 4.11%의 역성장을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1.34%의 역성장으로 매출액 또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6월 27일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면은 사실 모든 지표들이 전부 다 개선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기 쉽게 이렇게 차트로 해서 보시면은 6월 27일의 예상치보다는 7월 21일의 예상치에서 더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는 한 달 전 대비해서 개선이 되었는데 그럼 그것에 맞춰서 2분기의 컨센은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24년 2분기에 잡힌 테슬라의 earning per share 컨센인데요. 지금 0.58달러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 특별히 상향 조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매출액을 볼 텐데요. 매출의 경우는 23.9 빌리언 달러 정도가 컨센으로 잡혔었는데 24.11 빌리언 달러로 오늘 기준으로 개선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24년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컨센이었고요. 그럼 24년 3분기와 24년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의 컨센에 있어서 한 달 전 대비해서 변동사항은 없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24년 2분기의 컨센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에 맞춰서 여기 24년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의 컨센 또한 한 달 전 대비해서 상향 조정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면은 24년 3분기의 경우는 earning per share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3.84%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3.17%로 개선이 되었고요. 24년 4분기 경우는 earning per share가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 0.13%로 역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0.48%로 플러스의 성장률을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25년 1분기의 성장률은 earning per share이든 매출액이든 마진율이든 모두 성장률에 있어서 상향 조정이 되기 시작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테슬라의 성장률은 24년 1분기와 2분기는 역성장이었지만 24년 3분기와 4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역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25년 1분기를 시작으로 성장률이 크게 회복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펀더멘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지금 현재 옵션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몇 프로의 변동성을 테슬라 주식이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사전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약 7.8% 정도의 상승 혹은 하락의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테슬라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다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7.8%어치 상승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만약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7.8%만큼 하락을 한 번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베팅을 하고 싶다면은 8%의 상승을 기대하고 1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테슬라가 위치한 컨슈머 디스크레션 인덱스의 경우는 리딩에 더 이상 있지 않고요. 이렇게 위크닝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대비하는 것은 실적이 잘 안 나올 때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만큼 감가상각이 많이 잡혀서 순이익이 필요 이상으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아마존과 비슷한 개념으로 PE 멀티플을 기준으로 본다기보다는 프라이스 OCF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 기준으로 이렇게 74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로 4년 평균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인 47.20배 이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 테슬라의 주가가 $180 언더였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이렇게 저평가했는데 이제는 $240까지 올라오면서 고평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파란색 언더이면 저평가이고요. 파란색 위로부터는 고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실적뿐만이 아니라 가이던스까지 다 만족을 시켜줘야만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는 테슬라는 여기서 리딩으로 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급 상태가 좋지 않은 여기 레깅 쪽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는 $230 언더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 역시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량을 높인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높이는 것이지 기존의 평단가를 뒤엎을 정도로 훼손을 시키고 실적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이고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되는 만큼 1차적으로 진입을 한다고 해서 큰 비중으로 매집한다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항상 생각해놓은 시나리오가 아닌 상황 또한 고려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230 언더인 레깅으로 갈 때를 대비해서도 현금을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예상한 대로 실적이 잘 나와서 8%가 올랐는데 조심하는 바람에 수익을 얼마 못 벌었다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포지션과 대응을 하는 비중,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그릇인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커진다면은 커진 그릇만큼 수익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릇이 적다면은 적은 만큼 담게 되고, 그릇이 적은데 욕심이 많다면은 돈은 넘쳐서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의 방식으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자신의 그릇을 다양한 경험과 함께 키워나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주가가 상승 혹은 하락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실적을 앞두고 옵션들은 어느 방향 쪽으로 좀 더 포지셔닝을 많이 했는지 등 풀 커버리지의 분석은 여기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지금 이렇게 50%의 할인을 하고 있는 만큼 제 서비스가 마음에 드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체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